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5명은 기각 판단을 내렸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이에 맞서서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갈래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기각 5인 중에서도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이 김경진 의원님이 법조인이시니까 예. 오늘 이 선고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확실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생각을 깊숙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게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총리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50명 의결 정족수냐 200명 정족수냐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안 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본안 심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200명 정족수라고 보신 헌법재판관이 2분이 계셨고요. 나머지 6명은 150명 정족수다. 그러니까 원래 총리에 대한 정족수다 이렇게 봤고 근데 그 6분 중에서도 한 분은 이제 그 탄핵 수출된 항목 중에 하나의 항목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5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니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중에 4분은 법 위반은 있지만 이게 탄핵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 한 분은 이거는 법 위반 자체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의 사고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헌정질서 유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 흐름 하나만은 분명하다. 지금 그렇게 봤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나온 결과의 이 분포도를 가지고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이렇게 5대 2대 1, 그 탄핵 각하 기각, 그러니까 인용 각하 기각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었고 또 평의 과정에서 논란도 상당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각하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국무위원 기준으로 의결을 했는데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해야 된다. 예. 아예 이제 뭐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각하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학설이 엇갈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분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끝까지 이제 고집이라기보다 끝까지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거고 다른 그 이 기각 인용이 엇갈린 것도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의견은 또 5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용 한 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게 이제 중대 파면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린 것 같고 아예 헌법법률 위반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 분이 가지셔서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이 앞서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총리 이 탄핵 그 결과도 변론 종결한 뒤에 33일 만에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모로 그 쟁점들에 관해서 그 의견을 좀 살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대통령 탄핵 사유가 길어지는 이유를 일정하게는 이번 그 오늘 그 결과를 통해서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쟁점이 많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 네.
저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졌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다라고 보고요.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이 기각이냐 각하냐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이게 소급표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각하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사실 지금 이게 정계선이나 조한창 같은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각하는. 네. 근데 기각이 나오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각 같은 경우는 이게 소급표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럼 이 둘은 지금 인정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각하냐 기각의 가장 큰 중요성은 지금 조한창과 정계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부분이 전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어요. 전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나중에 내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하를 낸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왜 정치적 심리를 했다라고 판단되냐면 신중했다기보다는 심리를 이렇게 길게 할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지금 이 주석 2015년 거를 보면요. 여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에 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 헌법재판관들 이거 정말 전문가들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지금 반하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기각과 각하 판결에서 우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던 문장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할 때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기각을 결정하셨던 분들이나 각하를 결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인용을 결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논리나 개인에 대한 이셈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건 각하가 맞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법리에 의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재판관님들께서 여기 마지막까지 소신 잃지 않고 사명 잃지 않고 판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윤주 부위원장은 어떤 측면에서 들여다봤나요? 일단 이 뭐 기각 결론적으로는 기각이지만요. 원래 헌재 재판 결정이라는 건 뭐 최종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게 정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그런데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인용 의견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판관 내부는 특히 이제 재판관 헌재 재판관을 국회에서 다 이미 지정했음에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 위반이 있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봐서 기각으로 나온 견해도 있지만 한 분의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인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판결들이 이제 앞으로 선례가 될 텐데 그럼 분명히 위헌적이다라는 거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국회가 보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 그럼 위헌인데 어떤 위헌은 그냥 파면 안 될 적당한 위헌인 거고 어떤 위헌은 파면이 될 정도로 중대한 위헌인 건가. 이것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다시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식이면 이제 공직자가 적당한 위헌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파면 안 당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게 적당한 거고 어떤 게 중대하다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물론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이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위헌적 행위를 했다.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어겼다. 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중대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다 이걸 나눌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어요. 국회의 추천권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이 그러면 요식행위로 지금 헌법에서 기재하고 있는 건가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무조건 해야 된다는 요식행위를 적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헌법을 지금 처음 만드셨던 분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임명권이나 추천권 이 두 개는 지금 선료 권력에 대한 이 견제장치이기도 해요. 국회가 정말 얼토당토
아는 사람을 추천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임명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판례들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재판부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지금 이거는 무시하는 판결을 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 지금 권한대행 150명으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자칫하면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본인들 헌법재판관들 그것도 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헌법 주석을 단 헌법재판소법 주석 2015년도 거를 지금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의견들을 낸 분들은 지금 저는 좀 이거는 법리에 의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이거 지금 사법체제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이후에 법의 질서를 흐트릴 수도 있고 법의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분들만큼은 정말로 사명감 하에서 이거 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까지가 유지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법을 정말로 형식적으로만 이걸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법은 진짜 권력자에 의해서 오용되는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책에 써져 있다 그래서 그게 법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사상 초유의 우리가 역사적인 일을 겪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히 이제 법을 개정해서 법 자체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러면 뭐 정족수 기준을 이걸로 한다. 권한 대행 상황에서도 뭐 이번 헌법재판소 취지대로 하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준해서 하든지 뭐 이건 이제 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주석서에 있는 것 자체를 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도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게요. 법치주의라는 것은요. 법의 근거에서 이거 최소한의 도덕적 상식이거든요. 국민들이 봐도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법의 근거에 있는 것이 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인치예요. 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법의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법의 지배라는 건 사람 위에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순간 이건 사람이 법 위에 있는 인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들을 최후의 사법적 보루라고 하는 것은 이 법치에 맞는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법치를 상당히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재에 써 있다고 그래서 그게 법의 유권 해석은 아니에요. 그냥 교재 쓴 그 판사나 저도 대검찰청에 있을 때 검찰 내부 교재를 좀 써봤어요. 공직선거법에서 쓰고. 근데 이게 그냥 일흥의 지침이고 일흥의 해석 가능성이지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건 영구한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김민수 대변인께서도 생각을 해보실 게 이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우리 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 못하겠다고 들어눕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전 뭐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난 김에 뭐 그에 대해서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려고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 세 사람 임명권 행사 안 한 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다수의 재판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사유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판단이 엇갈린 건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은 사실상 대통령이 갖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국회 추천이든 대법원 추천이든 임명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이재명이 한다고 해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게 볼 이제 거냐고, 잘못된 우리는. 선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물론 이제 그런 이 저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 신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때문에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선례가 돼버리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이게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해서. 그래 놓고서 이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다. 저는 약간 거기서 자기 모순을 봤어요. 네. 현재.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용 한 명이 용자네요. 8인 중 유일하게 중대 위반이라고 본 것에 동의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2인 각하 예사롭지 않다.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 끼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한 총리 탄핵은 억지 탄핵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덕수를 복귀시키면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은 부정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헌재를 무시한 건데 파면 당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의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복귀한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해라.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 외에 절대 윤석열 재판 미리 보기는 아닌 것 같다. 더 헷갈려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오늘 이제 출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한덕수가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알듯 모를 듯한 언급을 하셨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일로 야당의 그 입법 폭거, 탄핵 9대 9전 9패 폭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경고를 내보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댓글도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번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장현주 변호사?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뭐 보도 자료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고 결정문은 이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와 이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상계엄 내란 행위 때 묵인 방조했냐 이제 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헌재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뭐 나름의 힌트처럼 남겨줄 것인가 뭐 이 부분이 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뭐 일단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예단하거나 추정할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묵인 방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그 앞단에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뭐 이것이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헌재가 명확하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문에는 담아져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미리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이제 돌아왔는데 이 최상목 대행 이제 경제부총리로 돌아가잖아요. 네. 탄핵을 민주당이 할까요? 원래 지난주까지 입장은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과 무관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당력적으로 뭐 정략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헌이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물론 기록 기각이 됐지만 위헌이다라고 확인하신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탄핵은 고할 거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일단 지난주까지 입장이 그대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부터 지금 민주당이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를 꾸리고 예. 거기서 지금 최고위 회의도 하고 또 예. 지도부들이 모였거든요. 아마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의 결과를 두고 과연 앞으로 최상목 이제 총리죠. 부총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째 박지원 대표가 환영 한덕수 한 예. 거는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달 지켜봤더니 최상목 대행의 강단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대표 환영 한덕수 이런 것 같고 그걸 몰라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나요? 아니 그때는 초반에 탄핵을 할 때는 이게 기세로 가면 한덕수 탄핵을 하면 최상목부터는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전부 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물결이 휩쓸려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주먹질을 했는데 안 갔던 거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하는 걸 보니까 의외로 자기 소신 있고 중심을 잡고 해와서 이걸 함부로 휘둘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 표결까지 가서 표결 뭐 민주당이 하면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표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집행 권한 정지가 되는 거지. 근데 자 장 변호사님 말대로 기존의 헌법재판소 입장, 오늘의 또 헌법재판소 사인의 입장을 가지고 보면 위법은 맞아요. 위헌 위법은 맞아요. 임명을 안 한 게. 근데
같이 또 추정을 해서 보면 결론도 뻔해.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결론이 뻔할 헌법재판을 탄핵을 부총리를 탄핵을 해가지고 이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국가 경제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굳이 두세 달을 또 흔들어놔. 그럼 민주당이 이게 결론이 뻔한 걸 가지고 책임 있는 이게 정말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로 운영하는 정당이고 자들인가?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그건 혼란이에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론을 가지고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오늘의 헌재 결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비판하는 걸 넘어서 결론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흔들어서 국가를 더 위태롭게 만들겠다는 그 방향으로 민주당이 끌고 가겠다. 그건 저 사람들이 집권 능력이 없다고 국민들한테 오늘 또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보고 있어요. 네, 자 민주당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탄핵 기각 유감이다라고 했고요. 대신에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 판단점이 있었는데 미임명 상태,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임명을 할까요? 임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예. 안 했습니다. 예. 사실은 임명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권한쟁의 심판까지 나왔고 오늘도 위헌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버티는 건 이제 또 다른 위헌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 전 의원이 좋은 논평을 내셨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뭐 개인적 친분도 있고 해서 뭐 여러 의미일 텐데, 근데 이제 그것과 또 그걸 사유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강행하는 것과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탄핵 소추를 할 때만 해도 부총리 저 권한대행이었는데 아까 그 헌재 결정 나는 순간 권한대행이 아니고 부총리로 돌아왔잖아요. 물론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행위로 인해서 이제 탄핵 그 소추해서 그게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용되면 공무원으로서 파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위가 다른데 지금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닌데 또 그 탄핵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민주당이 뭐 너무 공직자 탄핵을 많이 했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실익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헌재 선고까지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건 추진을 해버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글쎄요. 뭐 저는 강행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일단 뭐 안건을 발의한 채로 조금 지켜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저희 댓글은 이번 선고가 윤 대통령 선거에 진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게 가장 지금 궁금한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재판관 5.5 대 2.5 얘기도 나오던데 현실성이 있나? 윤통 선고 언제 나오는가 답답해 미칠 노릇이다. 한덕수는 윤통 선고 때까지 마흔형 임명 안 할 것 같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두 분은? 일단은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할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며칠까지 임명하라가 아닌데 대통령 선고가 임박했고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벌써 났어야 되고요. 지금 원래 헌재의 주장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는 것인데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판결이 앞두고 나서 내가 굳이 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그거대로 되는 것이다. 아까 제가요 대통령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전 이미 대통령 판결이 지금 기각에 기울었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왜냐하면 이게 미뤄지는 것 자체가 그렇다. 미뤄지는 이유는 3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 결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판결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전 이건 무조건 각하라고 봤거든요. 각하 또는 기각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 판결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미 두 개가 따로 놀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은 대한민국에 안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족수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지금 안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을 내가 설득하려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려는 사람들이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건 기각으로 판결 날 것이다. 근데 이 꼼수라는 것은 지금 4월 달에 지금 임기를 마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자기들 임기 마칠 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네. 예. 네. 거기서 그만할까요? 마무리하시고요. 네. 장윤주 변호사 마지막으로 네.
이 헌법 위반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판단을 좀 안 한 구석이 있잖아요. 오늘 판단을 안 했. 한덕수총에 대해서 아, 그게 어떤 힌트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결정문을 더 뜯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의 결과를 뭐 미루어 짐작할 만한 힌트는 지금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문을 또 읽어보고 또 과정에서 뭐 뉘앙스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